안녕하십니까. 총선 끝났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총선 참패가 아니라 여당의 몰락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였습니다. 정말 이 무기력한 이 국민의힘 한번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송두리째 그냥 내준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애초에부터 우리가 이제 잠깐 또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4년 동안, 8년 동안, 10년 동안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 장사를 해온 사람하고 새롭게 오픈을 해가지고 스탠바이를 하는 그런 그 장사꾼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4년, 10년 이상을 장사를 해왔던 사람을 꺾고 위로 올라서려면 그만한 대책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대책, 그 프레임으로 가버린 거예요. 애초에 죄진 사람이 그래서 2조 심파이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부각을 했는데 스님이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도 있을 거 재판에 있을 거 모르는 국민이 어디가 있고 조국 뭐 혁신당 대표인가요? 그런 막 혁신당 대표라고 붙여주고 싶지도 않는데 아무튼 내일 모레 지금 상고심에서 대법에서 오케이 하자 없어 항소심 하자 없다 파기환송 안 되면 바로 구치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스님이 볼 때는 이번 총선은 미친 개와 얌전한 고양이의 싸움이다. 미친 개는 물어 뜯어야 살아요. 특성. 얌전한 고양이는 카바만 하고 있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개딸이라는 팬덤을 만든 거예요. 다 총선에 알게 모르게 선거운동을 해왔던 게 다 그 개딸들이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왕창 가갖고 그냥 오히려 자기 한솥 때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물어 뜯기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얌전한 고양이, 여당은 뭐합니까? 국민의힘은 뭐합니까? 저쪽에서 물어 뜯고 있어. 여기는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나. 아니 양파가 뭔 죄졌습니까? 예? 양파가 죄졌냐고. 우아래 다 잘라먹고 대통령이 이 물가를 모른다. 이 프레임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누군가 그게 아니다라고 그냥 온 사방대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나서야 되는데 그 말한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이거이 아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스님이 볼 때는 대통령은 솔직해야 돼요.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대통령인데. 솔직해야 돼요. 정치는 솔직하게 해야 돼.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예요. 국민들은 솔직한 정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스님이 상당히, 스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에 선거를 치러봤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번 선거와 같이 투표를 할 때 투표장에 같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국민의힘 총선 결과입니다. 스님은 그렇게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장사꾼이 아니에요. 이제 처음 장사를 시작을 했다니까. 그러면 그만큼 10년, 20년 장사를 해온 사람들을 대항을 해서 잡기 위해서는 뭔가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거야. 장사 처음 나간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 막 이렇게 짜고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대책이 나옵니까? 그동안에 기존에 맞붙어서 같이 장사를 옆집에서 했던 떨어져서 했던 간에 같은 업종이든 아니든 간에 장사를 같이 해본 사람하고 같이 엮어서 대항을 해야 될 거,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그런 선거 프레임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 외로운 싸움이죠. 저쪽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해찬이도 나오고 김부겸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문재인이까지. 그때 존칭을 안 쓴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왔잖아요. 총 걸기를 했잖아요. 물어뜯자. 우리는 물어뜯으면 무조건 승산이 있다. 아, 그러니까 양문석이도 냅둬버리고, 뭐, 김준혁이도 냅둬버리고, 응? 또 누구요, 뭡니까? 이러한, 냅둬버려도 우리는 이기니까 이미 이런 사람들을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스님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동안에 이제 이 서로 다 후보들이 딱 결정이 돼갖고 이렇게 다 한 30명 가까이를 이렇게 스님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하 큰일 났다.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 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이 없어 운이 없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스님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서도 거의 한 80%가 다 당선이 돼. 권영세 또 누구요? 김은혜 김재섭이 응? 나경원이 또 누굽니까? 다 이런 사람들. 저기 낙동강배 때 김태호. 다 스님이 다 예상을 했어. 사주 받고. 스님 사주를 분석을 한 것이, 아, 이 사람은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사람 다 당선이 됐어요.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운이면 한 사람은 50%밖에 당선이 안 돼. 둘이 다 막상막하다마다 다 떨어졌어요. 이번 선거 프레임이 뭐였습니까? 2조 심판 대 정권 심판입니다. 지금 물가가 어떻습니까? 또 선거를 놔두고 지금 아직도 해결하는 게 의료 대란이죠. 2,000명이라는 이 숫자. 국민들이 생각하고 스님도 그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2,000명의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 그거에 아니면 안 되냐? 2,001명이 되든지 아니면 1,999명이 되든지 99명이 되든지 그건 안 되는 거냐? 이런 거 정말로 답답해. 선거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그런 어떤 일련의 그 과제를 선택을 했다는 거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다 그만둬야 돼. 지금 내각 사퇴했지 않습니까? 응? 이것이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자 총선 이랬든 저랬든 이제 이후야 어찌 됐든 자, 총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 투표일까지 부산 수영구 장해찬이하고 정연욱이 다행히 정연욱이가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장해찬이는 누구요? 나 윤석열 키즈다. 정연욱이는 나 국민의힘 후보야. 이게 뭡니까? 그 서로 당이 다릅니까?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 참패 아니라 필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바로 원인이다. 스님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참하게 이렇게까지 무너진다는 것은 부산 수영구 선거구 하나만 딱 갖고 얘기하면 답이 나와요. 선거 와중에 이종섭 대사 지금 다 사퇴했죠. 스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세상에 해외로 출국을 하는데 이 지금 정부에서 정부 요인을 갖다가 출국을 시키는데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출국을 시켰다. 공수처에서 이미 출국 금지를 시켜놨는데 그걸 모르고 대사가 출국을 했다. 이러한 정부라면 신뢰가 갑니까?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이 현상이라고. 황상무, 기자들, 언론인들, 겁줄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거. 또 의료개혁. 개혁 좋죠. 다 개혁 좋아.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스님이 꼬집어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한 일주일을 얘기해도 다 못하겠어요. 필패는 자명한 거 아니에요? 자, 한동훈은 떠났습니다. 자, 한동훈이 참 동분서주하고
참 팔도 사나이가 돼서 처음으로 장사를 총선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한 것이 불과 2달밖에 안 되는데 누가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대선을 방불케 하는 구름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떠날 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제까지 선대위원장을 했고 팔방곡곡을 누볐고 한동훈이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뭐 돈 꽤 많은 사람이고 자기 부인도 그렇고 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다 못 쓸 돈 갖고 살아요. 그럼 자기의 어떤 그 영달을 위해서 치부를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적게는 국민의 당을 위해서, 더 크게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뛰었던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고 선대위원장 물러나고 비대위 물러나고 자 사퇴를 한다고 사퇴 선언을 했어요. 누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그 일부 유튜버들 외에 당직자들 외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고생했다라고 다음에 만나면 차라도 한잔 하자고 얘기한 사람이 과연 있었냐. 이런 것이 오늘날의 여의도 이 더티한 빼찌단 입에서 또 욕 나오려고 그래. 빼찌단 놈들이에요. 지금 게 정치가 아사리판이고 개판이고 아주 잡탕이에요. 이런 걸 뭐하러 그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데 가갖고 다른 부서 가가지고 차라리 행정을 하지. 뭐하러 이 개판 아사리판 이 똥탕물에다가 담가놓고 허우적거리는데 그것도 나 몰라라. 자, 총선 필패했습니다. 참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몰라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개헌 저지선까지는 뚫리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이것은 당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없어져 버릴 정도의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1호당은 대통령을 왜 침묵합니까? 오늘이 12일입니다.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또 국민을 갖다가 4천만, 5천만의 국민을 갖다가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최고 책임자 대통령 아니, 대통령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스님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바로 당장 성명을 발표를 하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치하고 선대위원장 비키고 또 이번에 선대위 다 활동했던 모든 조력자들 감사하고 고생했고 대통령인 내 자신이 참 잘 컨트롤을 못해서 또 국민의 어떤 마음을 얻지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전면교사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이 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 필요해요? 이러니까 국민들 눈에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이게 바로 오만이고 독선 아니냐. 너희는 그렇게 당해도 싸? 지금 야당에서는 너희는 그렇게 국민들이 그래요. 그래서 야당한테 몰표를 준 거예요. 응? 여당 너희들 정치하는 거 보니까 맛 좀 봐. 자, 독약보다 더 쓴 약을 먹었습니다. 더 비참한 약을 먹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죽어야 돼요? 진짜 죽을까요? 정신을 차려야죠.
선거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선거는 또 있다. 26년 지선도 있고 27년 대선도 있다. 이게 지금 징계 아니다.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다. 왜 정치를 이따구로 하냐.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국민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침묵합니까? 대통령은 왜 침묵을 하는데요? 1호 당원이 대통령 아닙니까? 당이 지금 몰락해갖고 지금 완전히 위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왜 대통령 말 한마디가 없냐?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총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냐? 스님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해야죠. 죄송하다고 사과해야죠. 나는 총선에 개입 안 하니까 나 몰라. 나 몰라예요? 어디서 나 몰라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있을까요? 또 2026년도 지방선거, 27년도 대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딱 끝나는 겁니까? 대통령은 뭐 잘하든 못하든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되지 않은 이상이야. 2027년도 임기가 끝나야 자리 내는 거예요. 임기 끝나면 대통령 더 이상 못해요. 그렇잖아요. 현재 한국의 그 대통령 그 시스템에 이렇게 의해서 보면 여기는 3년이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지원할 수 있고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분의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국민들이 때로는 참 기분이 좋고 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정책이 나쁨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삶이 정말로 힘들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잖아요. 이 대통령의 자리는 너무나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1호 당원이요. 또 국민의힘과 당정이란 건 하나의 일심동체와 같은 것인데 총선에 실패를 해서 비대위원 선대위원장 한동훈이는 허련히 떠나지만 뒤에 있는 대통령은 뭐 하는 거예요? 또 국민하고 또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국민이 잘못했습니까? 사과해야죠. 총체적으로 모든 것은 대통령의 부당함 탓이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과 있어야 됩니다. 스님 그렇게 봐야 사과해야 돼요. 그래 놓고 다 정비하고 내각 사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들 관계자들 다 끌어내리고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둥지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그래 앞으로 3년 동안 가는 것도 무난할 뿐만이 아니라 차기 26년도 지방선거 27년도 대통령 선거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님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물어뜯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저 야당만 나무랄 것이 아니에요. 우선 우리부터 반성을 합시다. 반성해야 돼요. 스님이 지난 날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선에 나오기도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부터 또 정치 입문하면서부터 정치 입문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또 경선 치러갖고 단일 후보로 야권의 단일 후보 그때만 야권의 단일 후보로 이렇게 다 하고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무수히 스님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가 4년이 좀 넘었는데 정말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어떤 외세가 있으면 이 적은 힘이나마 좀 막고 싶고 안전하게 가고 싶고 어차피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니까 5년은 좀 열심히 갈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면 안 됩니까? 응? 국민 여러분, 스님은 항상 그런 걸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 본정도 없어요.
어떤 사람 막말로 저 시골에서 이 영상 유튜브 하나 하니까 가짜나게 생각한 거예요. 전화 한 통화도 없어. 스님 참 고생하네요. 말 한마디가 없어. 그 정부가 이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 응? 도대체가 밥만 죽인 사람들밖에 없어. 참모들이 뭘 하는지. 그러니까 대통령 솔직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세상에 총선이 되고 이 중대한 총선, 막말로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이 중대한 선거에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똑같이 나란히 투표하며 투표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볼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으로 인정이 가겠습니까? 설사 집에서 싸움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설 때는 부부가 같이 혼자만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이 혼자만 모르지만 같이 투표를 하는 게 국민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가시가 아니에요. 왜 김건희 여사는 숨겨놓습니까? 뭐 때문에 떳떳하게 나타나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둘이서 총선에 아침에 이렇게 한복을 입던 양복을 입던 간에 두 분이 이렇게 투표함에다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를 못하냐는 겁니다. 왜 솔직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걸 그런 모습을 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나라 정치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스님은 이왕지사의 5년이라는 부름을 국민의 부름을 받았으면 5년까지는 야당에서도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치를 잘 할 수 있게끔 좀 협조도 좀 해주고 정말로 내가 야당을 싫어한 것은 그런 이유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학교도 안 보내놓고 시험을 잘 봤니 못 봤니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조금 일어서려면 때리고 해보려고 하면 발목 잡고 이게 야당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야당이 싫어요. 이재명 이 개딸당이 싫다고. 조국 혁신당은 이거 말도 할 것도 없고 이게 다 범죄자들 집단 아니에요. 어떤 면에도 보면 3년짜리 황우라도 그렇고 박은정이도 그렇고 전부 다 어디 윤석열 대통령 물어 뜯기 위한 사람들만 다 모였어. 다. 여기에 그러니까 미친 개들하고 얌전한 고양이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고양이 물려 죽어. 그것이 이번에 총선이라니까요. 그런 걸 모르고 너무 안일하게 너무 편하게 국민들 보기에만 그냥 좋아. 아 고생한 것 같아. 속을 들여다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맹탕이 맹탕. 이렇게 부족한 걸 가지고 이 선거에 저 이리떼와 같은 미친 개와 같은 저 당하고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이거 참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당이란 데는 정말로 민노총부터 시작해요. 아주 강렬하잖아요. 여기는 야당은 뭘로 먹고 사냐. 스님 볼 때는 이거 정치 투쟁을 해갖고 얻는 거예요. 정치. 그럼 여당은 뭐예요? 그냥 편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저거 뭐 조금 주고 나 좀 편하게 살자. 그게 당연히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총선의 결과도 그런 거하고 또 마찬가지. 저기서 딱 창으로 오면 여기는 대포로 이렇게 상대를 해야 돼. 스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이 여당에는 스피커가 없어. 장해찬이 젊은 정치인, 장해찬이 젊은 정치인, 참신한 정치인, 스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칭찬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수영구 선거를 보니까 선거하는 걸 보니까 너도 똑같은 놈이다. 너라고 다르냐? 그 나물에 그 밥인가 그 밥에 그 나물인가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LA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그럼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추천한 공천한 사람은 뭐가 되고 정현욱이는 뭐가 되고 결국은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10%가 못 돼갖고 지금 선거장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을 왜 만드냐고. 그럼 그 사람 지금 장해찬이가 갖고 나온 게 뭐예요? 윤석열의 퀴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장해찬이 그런 것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그 국민들 여론이 어쩌겠습니까? 대통령의 퀴즈라는 사람. 지금 박근혜 퀴즈가 누구예요? 이거 당선됐더라고요. 다시는 정치 못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만들어요. 비례정당이라면 요 상황을 만들어갖고 조국이도 예를 들어서 이걸 과연 누구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는가 다 의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거 연구 과제입니다. 누구 머리에서 이번에 총선 이 계략이 나왔냐. 병리평으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갈 듯 하다가 이재명이 갈 듯 하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선택을 해서 오늘날 그러니까 저기는 완전히 장사꾼이라면 완전히 묵은 장사꾼들이에요. 뭔가 그리고 선거하는 과정 정치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개딸이라는 편견입니다. 아주 튼튼한 편견. 우리가 볼 때는 그 개딸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집에서 밥이나 하고 가정이나 돌보고 애기들 양육에나 신경 쓰고 남편 내조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정말로 현모양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더라. 지금 어떻습니까? 결혼해갖고 한 달도 못해 한 보름 돼갖고 너하고 나하고 정말로 안 맞다. 우리 이제 흔히 하는 거 찢어지자. 헤어지자가 아니라 찢어지자 그렇습니다. 그럼 보따리 싸요. 호적 정리해버리고. 이런 나라가 또 지금 이런 게 지금 대세라는 것은 참으로. 옛날에 그 좋은 거 미풍양속에 따른 좋은 것은 가지고 가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것은 다 옛날 우리가 그때 어렸을 때 첫째 뭐예요? 부모의 효도하고 두 번째 뭐예요? 나라에 충성하고 딱 두 가지예요. 어렸을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60대 넘은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보면은 그러한 의식 그게 잘못된 겁니까? 부모의 효도한 게 잘못된 거냐? 누가 알았어요? 어떤 분하고 인연을 지어서 이 세상에 나와서 행세들을 하고 있는가요? 그 조상하고 부모하고 인연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이 나라에서 살아요. 그럼 나라에는 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살았어요. 지금은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세대 변한 건 좋아. 안 변할 수도 없고 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부모의 효도하는 것을 세대가 변했다 그래서 부모에 불효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스님이 너무 이번 총선 필패에 여당의 총선 필패에 좀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흥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당이 나약하고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 몰락의 지경까지 지금 이르르고 있는 총선 참패를 보면서 이분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대통령은 왜 침묵을 하냐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대통령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여당의 어떤 1호 당원으로서 또 여당하고의 어떤 일심동체의 입장에서 또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마디 사과는 있어야 할 걸로 합니다. 스님의 부탁까지는 드릴 수가 없죠.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아무튼 국민의힘에 한마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총선의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총선 실패를 기화로 해서 다시 운동화 끈을
맬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큰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 식으로 더 큰 힘이 생길 수도 있다. 똘똘 뭉쳐서 이제는 정말로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머리 맞대고 혼자보다는 둘이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100명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지금부터는 우선 사과부터 해놓고 나서 천천히 하나씩 의료개혁도 야 와라 만나자. 좋아 만나자 이제. 그저 이종석 대사건도 딱 어느 하나 이슈가 터지면 그러면 완전히 팝이 돼가지고 밥을 먹은 것이 예를 들어서 이종석 대사건이라면 이게 저기 하수구 물통까지 흘러나가고 팝티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여당,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예요. 그러니 매를 안 맞을 수가 있어야지. 딱 봐서 아니다. 출금, 국민의 여론이 안 좋다. 딱 판단하고 바로 3일 안에 최고 늦어도 일주일 안에 사퇴하시오.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해야 한 달 동안에 다 뭉그러졌다니까. 온 국민들이 다 아니다 이거 스님부터 세상에 대사가 해외에 가는데 본인이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출국이 됐다. 이런 정부의 시스템이라면 이 정부는 솔직하지 못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것을 지금 꼬집은 거예요. 아침에 정확하게 스님이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님도 많이 힘들고 많이 슬프고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145대 155 정도만 됐으면 이 나라가 좀 더 균형을 잃지 않고 갈 텐데 원사이드 정도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스님도 참 생각하는 바가 참 큽니다. 어떻게 3년을 버티고 나갈 것인지 내 힘덕은 오지 않을 것인지 걱정이 커요. 스님도 슬픕니다. 기분 나쁘고 안타깝고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선거 이걸로 끝나고 이 나라 이제 이렇게 가든 말든이 아니에요. 2년 후에 또 선거 있습니다.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슬픔에만 잠겨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어나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여당,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 이제 일어나세요. 잠에서 깨보세요. 여기에 총선 참패에 연연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일어날 걸로 스님은 봅니다. 한번 뭉쳐보세요. 뭉쳐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